작년에 겪었던 얘긴데 내가 글을 썩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보고 싶은 사람만 봐줘. 여름방학 되기 조금 전이었나 나랑 내 친구 AB가 여름방학 때 산골짜기로 캠핑을 가자고 막 계획을 짜고 있었어.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유학생 2명이 우리도 같이 데려가주면 안 돼? 하고 말을 거는 거야. 그 둘은 우리랑 같은 세미나이긴 했는데 딱히 친하게 대화해본 적도 없고 뭐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사이였지. 다들 왜지 싶긴 했는데 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오케이 했어. 당일이 되고 그 유학생 2명, C, D라고 할게. 이랑 거의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이참에 좀 떠들어봤지. 둘 다 좀 나르시스트 기질에 자기 중심적인 구석이 있긴 했는데 뭐 그냥 평범한 녀석들이었어.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지.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면서 전철을 타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서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여기서 캠핑을 한다고? 뭐 느긋하게니 한가롭게니 이런 건 완전 글렀는데. 그러게 화장실이나 개수대 같은 건 줄 서서 기다려야 할 판인데. 그때 대화에도 안 끼고 지도만 빤히 보던 B가 이런 말을 꺼냈어. 여기서 2km 정도 더 들어가면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꽤 트여 있어서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 유학생 둘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붐비는 건 싫었는지 나랑 A도 같은 생각이라 망설임 없이 B 의견을 찬성했지. 다행히 캠핑 도구랑 바베큐용 장비는 다 챙겨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문제없이 캠핑할 수 있었거든.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캠핑장보다 그쪽이 더 낫겠다 싶기도 했고. 우리는 짐을 챙기고 산길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이 산길이라는 걸 우리가 좀 얕봤던 거야. 원래 목적지였던 캠핑장에 도착한 게 낮 12시쯤이었는데 사방댐에 도착하니까 벌써 오후 3시가 넘었더라고. 피곤하긴 했지만 빨리 텐트 치고 저녁밥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 나랑 A는 텐트 설치랑 저녁밥용 아궁이 같은 걸 준비하고 B랑 C, D는 땔감 주우러 가고 이렇게 2조로 나눠서 작업을 시작했지. 나랑 A는 묵묵히 작업을 했어. B랑 C, D가 땔감을 몇 번 날랐는데 이제 마지막이려나 싶을 때쯤 셋이서 돌아오질 않는 거야. 우리가 서툴기도 했고 좀 놀면서 하느라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걸려서 벌써 6시가 넘었어. 슬슬 어두워지는데 빨리 좀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막 말다툼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나랑 A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B랑 C, D가 막 말싸움을 하면서 돌아왔어. 왠지 B랑 유학생 2명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더라고. 나랑 A는 이런 데까지 와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자자 진정해 하고 셋을 달랬어. 일단 어찌저찌 평화롭게 저녁밥을 먹고 아직도 툴툴대는 C랑 D를 텐트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나랑 A는 B를 우리 텐트로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 아래는 B가 해준 얘기야. 3번째로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유학생 중 하나인 D가 강 상류 쪽 바위 너머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대. 셋이서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이라기보단 사람이 만든 굴 같았대. 한 10m쯤 안쪽에 엄청 낡고 작은 사당이 하나 있더래. B는 그 사당에서 뭔가 되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유학생 둘은 완전 흥분해서 B가 말리는데도 듣지도 않고 냅다 사당문을 열어버렸대. 야 그만둬. 이런 데는 다 의미가 있어서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C랑 D는 완전 B를 비웃고 있었대. 그리고 문을 연 C가 뭔가를 발견했어. 그건 반투명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언뜻 보면 호박 같은 돌멩이였대. B는 그 돌을 본 순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대. 아무튼 저 돌을 제자리에 두고 당장 이 굴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말다툼이 시작된 거야. 그거 이 사당 물건이잖아. 빨리 제자리에 돌려놓고 가자. 우리가 찾았으니까 우리 거지. 이런데 아무렇게나 뒀으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가 가져가도 문제 없잖아. 누구 거고 자식 거가 아니라 저건 저기 모셔져 있던 거잖아. 맘대로 가져가면 안 되지. 누가 그런 걸 정했는데. 사당이 있다는 건 누군가 여길 관리한다는 거 아니야.
남의 물건이잖아. 빨리 돌려놔. 중요한 거면 자물쇠라도 걸어놨겠지. 없으면 버린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야. 비가 아무리 말려도 C랑 D는 막무가내였고 나중엔 막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내더래. 그렇게 계속 말싸움하면서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였어. 나랑 A가 C, D의 상식 없는 행동에 기가 막혀하고 있는데 B가 이런 말을 꺼냈어. 사실 그 사당문에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었거든. C가 그 부적을 찢어버리고 문을 열었어. 그건 진짜 뭔가 위험한 물건이 틀림없어. B가 너무 정색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왠지 불길한 시선이 여길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오한이 드는 거야. A도 똑같이 느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때 텐트 밖에서 C랑 D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 보아하니 둘은 우릴 내버려두고 밖에서 술판을 벌인 것 같더라고. 우리 셋은 도저히 거기에 낄 기분이 아니어서 유학생 둘한테 우린 이제 잘 거니까 좀 떨어져서 마셔 라고 말한 뒤에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로 했어. 그때 C인지 D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나라말로 우리를 비웃는 듯한 욕을 내뱉은 걸 똑똑히 기억해. 발음 뉘앙스랑 표정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한밤중에 난 무슨 소리에 잠이 깼어. 텐트 근처 공터를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였어. 처음엔 누가 오줌이라도 누러갔나 싶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 발소리가 우리 텐트 2개를 중심으로 공터를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는데 멈출 기미가 없는 거야. 심지어 점점 발소리 주인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 C랑 D가 뭐 장난치나 싶기도 했는데 발소리로 추측해보면 적어도 5-6명은 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어. 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옆에서 자는 A랑 B를 깨웠어. A랑 B는 처음엔 잠에 취해 있었는데 밖에 상황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는 금방 잠이 깼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때 난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어. 우리가 텐트를 친 곳이 트여있긴 해도 그렇게 넓진 않았거든. 한 8평 정도 넓이? 그 주위를 크게 삥 돌면 보통 풀이 스치는 소리나 바로 옆에 있는 강물에 들어가서 물 튀기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야. 그냥 땅을 걷는 소리만 들렸어. A도 그걸 눈치챘는지 한동안 우리 셋 다 침묵에 빠졌어. 역시 원인은 B가 말한 그 돌 때문이겠지? 그렇겠지.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잠들 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발소리가 뚝 그쳤어. 잠깐 정적이 흐르고 내가 나가서 확인해볼까? 하고 2 사람한테 말하려던 순간이었어. 옆 텐트에서 유학생 2명의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비명이었어. 우리가 그 소리에 움찔하고 있는데 비명에 이어서 옆 텐트에서 막 뭔가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소리랑 2 사람이 뭔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우리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셋이서 눈짓을 교환하고는 용기를 쥐어짜서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밖의 풍경을 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옆 텐트에서 C랑 D가 끌려 나와서 땅바닥에 머리를 감싸고 엎드린 채 자기들 나라 말로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 기이한 건 그 주위였는데 2 사람 주위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새파란 얼굴의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서 아무 말 없이 유학생 2 사람 몸에다 뭔가 시커먼 걸 막 칠하고 있는 거야. 그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한동안 계속 그 짓을 하더니 갑자기 멈추고는 일제히 우리 쪽을 확 돌아봤어. 그 뒤로 우리 셋 다 기억이 없어.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고 나랑 A랑 B는 우리 텐트에 기댄 채로 기절해 있었어. 기절하기 직전에 C랑 D한테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얼굴을 분명히 봤을 텐데 우리 셋 다 그 얼굴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어. 유학생 2명은 살아있었어.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끔찍했어.
온몸에 그 검은 액체를 뒤집었었는지 새까맸는데 그게 이미 다 말라붙어 있었거든? 근데 막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어. 아무튼 둘한테 강에 가서 몸 좀 씻으라고 했더니 막 덜덜 떨면서 몸이랑 옷을 씻더라고. 우리는 그 사이에 텐트를 정리하고 두 사람한테 그 돌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C가 자기 배낭을 가리키길래 안을 봤더니 수건에 쌓인 돌이 들어있었어. B가 이거 당장 갖다 놓고 사과하자고 했어. 근데 걔네 반응이 진짜 최악이었어. 갈 거면 너네끼리 가. 너네가 여기만 안 데려왔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다 너네 때문이야. B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네가 말 안 듣고 돌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너네가 원인이니까 돌 갖다 놓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 C랑 D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돌려주러 가기 싫다고 막무가내로 버텼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우리한테 주먹질이라도 할 것처럼 너네 때문이야 라고 소리만 질러댔어. 그걸 조용히 보고 있던 B가 됐어, 그럼 C랑 D는 맘대로 해. 우리끼리 갖다 놓고 올게. 완전 질렸다는 듯이 말하고는 혼자서 돌을 들고 강 상류 쪽으로 가버렸어. 나랑 A도 어쩔 수 없이 말싸움을 멈추고 B를 따라갔지. C랑 D는 그 사이에 자기들 짐을 챙겨서 도망치듯 가버렸더라고. B를 따라가니까 진짜 그 동굴이 있었어. 확실히 B가 말한 대로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여기만 공기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말로는 잘 표현 못하겠는데 아무튼 기묘한 기운이 도는 동굴이었어. 우리는 어젯밤 일도 있고 해서 너무 무서웠지만 이대로 둘 순 없으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돌을 사당에 돌려놨어. 사당 근처에 찢어진 부적이 떨어져 있길래 이게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가져온 청테이프로 부적을 최대한 원래 모양대로 다시 붙여서 사당 문짝에다 붙여놨어. 그리고 셋이서 손을 모으고 싹싹 빌고는 집으로 돌아왔어. 후일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에 대학에 가니까 유학생 2명이 B한테 니 탓이야 하면서 주먹을 날린 사건이 있긴 했어.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터지긴 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쓸게. 결론부터 말하면 유학생 2명은 결국 자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그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사당이랑 돌이 뭐였는지는 아직도 몰라. 참고로 직접적으로 아무 일 없었다. 간접적으로는 여러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랑 A, B도 그 뒤에 괴기한 현상이랄까. 아무튼 무서운 체험을 했어. 유학생 2명에 대해선 건너 들은 게 많은데 그것도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캠핑에서 돌아오고 나서 몇 주 동안은 별일 없었어. 과제하고 리포트하고 알바하고 놀러다니고 그냥 평화로운 나날이었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난 여름방학 막바지였어. 복잡하니까 미리 설명해두는데 나는 학생 전용 아파트에 살았고 A랑 B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어. 낮에 B랑 A가 내 방에 놀러와서 게임하고 만화책 보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 사는 사람이 우리 방에 찾아왔어. 문을 여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시끄럽네요. 그렇게 크게 한 것 같진 않은데 게임 소리가 시끄러웠나요? 아니면 목소리가 컸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방 안에서 여러 명이서 막 우당탕 뛰어다니던데 뭐 하는 거예요? 딱히 뛰어다닌 적 없는데 계속 게임만 했거든요. 뭐 거슬렸다면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그렇게 아래층 사람은 돌아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A랑 B한테 밑에서 시끄럽대. 좀 조용히 하자고 말해뒀어. 한 30분쯤 지났나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나가보니까 또 아래층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엄청 화가 나 있었어. 아 진짜 작작 좀 해요.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완전 짜증나네. 창문도 닫고 엄청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억울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 그거 미안하게 됐네요. 주의하고 있었는데 뭐 됐어요. 우리 그냥 지금 나갈게요. 그럼 문제 없죠?
애초에 이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방음이 잘 되는 편이거든. 평소엔 이것보다 더 시끄럽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억울하다 싶으면서도 A랑 B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나가자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쯤 딱 알아챘어야 했어. 시간은 오후 2시쯤. 일단 오락실이 나가서 시간 때우자 하고 아파트를 나갔어. 그렇게 오락실 갔다가 쇼핑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번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 네, 사쿠라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동산인데요. 하루카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실은 댁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방문했는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거 민원 들어와서 낮부터 계속 밖에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또야 싶어서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낮부터라면 몇 시쯤부터요? 아마 2시나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그거 확실하세요? 시끄럽다고 민원 전화가 온 건 6시가 넘어서였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8시가 넘었어. 한 번도 안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A랑 B한테 이 얘기를 하고 부동산 업자한테는 지금 들어갈 테니까 방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기다리고 있었어. 민원 전화를 건 게 역시 아래층이라 일단 아래층부터 갔지. 나온 아래층 사람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는데 5시 넘어서부터 또 시끄러워지더래. 올라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길래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는 거야. 내가 그때 나간 뒤로 한 번도 안 돌아왔다고 하니까 처음엔 안 믿더라고. 근데 아까 쇼핑한 거랑 패밀리 레스토랑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납득했어. 저기 혹시 빈집털이 아닐까요? 방금 전까지 시끄러웠으니까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랑 A, B 그리고 부동산 업자랑 아래층 사람까지 다 같이 우리 방으로 가봤어. 우리 방에 도착하니까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었어. 뭐 빈집털이가 다시 잠갔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문을 열고 안을 쓱 봤는데 현관에서 본 바로는 딱히 이상한 게 없었어. 다 같이 방에 들어가서 방 안이랑 화장실 안까지 싹 다 뒤져봤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 나가기 전에 마셨던 주스 페트병도 그대로고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아예 없는 거야. 아래층 사람은 뭔가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현실은 아무 흔적도 없으니까. 다른 집 소리를 우리 집 소리로 착각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하고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화장실에서 나는 거 맞지? 아까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일단 확인해보려고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비린내, 아니 거의 썩은 내에 가까운 악취가 확 풍겼어. 코를 막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욕조 배수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야. 냄새의 근원지는 저거 같았고 배수구 안쪽에서 철컥철컥 하는 이상한 소리도 계속 들려왔어. 너무 지독해서 다들 얼굴을 찡그리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를 돌리는데 그 순간 난 깨달았어. 이 냄새 캠핑 갔을 때 C랑 D한테 묻어있던 그 검은 액체 냄새랑 똑같잖아. 잠깐, 이 냄새. 우연이겠지, 설마. 우리가 그렇게 속닥거리고 있으니까 손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고 있던 부동산 업자가 말했어. 소음의 원인은 이거였나 보네요. 내일 바로 업자를 부를 테니까 하루카 씨는 저희가 호텔 잡아드릴게요. 거기서 하루 주무시겠어요? 도저히 여긴 못 있을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넙죽 받아야 하는데 난 냄새도 냄새지만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서 도저히 오늘 밤을 혼자 보낼 용기가 안 났어. 부동산 업자한테는 오늘은 그냥 A나 B 방에서 잘 거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서둘러서 사람들 다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어. 도저히 저 방에 계속 있다가는 냄새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그놈들이 올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 아래층 사람은 배수관이 막혀서 이상한 소리가 났나 보다 하고 납득하더라고. 나한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가볍게 사과하고 돌아갔고
부동산 업자도 내일 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돌아갔어. 남겨진 우리 셋은 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을 거야. 그냥 배수관이 막힌 거겠지? 우리랑 상관없잖아. 돌을 가져간 건 씨랑 D인데. 우연일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든 우연이라고 결론 짓고 싶었지만 냄새가 그때랑 너무 똑같았고 그 이상한 소리도 마음에 걸렸어. 다들 혼자 밤새우는 게 무서웠는지 오늘 밤은 비방에서 셋이 같이 묵기로 했어. 그렇게 비방에서 아침까지 깨어있을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셋 다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1시쯤에 그냥 자기로 했어. 새벽 3시쯤 비가 날 깨웠어. A도 깨어났더라고. 왜 깨웠냐고 물어보니까 비가 하는 말이 창밖에서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진짜 뭔가 들리는 것 같았어. 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누가 밖에서 얘기하나 보지. 여기 3층이잖아. 근데 왜 아래가 아니라 바로 창문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냐고. 듣고 보니 진짜 그랬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너무 찜찜했어. 도저히 이대로 다시 잘 순 없어서 불 켜고 아까 하던 게임이나 계속하자 하고 A가 불을 켜려고 천장 쪽을 쳐다봤어. A가 그대로 말을 잃고 굳어버렸어. 무슨 일이냐 싶어서 나랑 B도 A가 보는 쪽을 쳐다봤는데 수십 개의 새파란 얼굴들이 우리 쪽을 무표정하게 빤히 노려보고 있었어. 몸은 없었어. 얼굴만 천장에 수십 개가 달라붙어 있었어. 우리는 진짜 공포에 질려서 완전 패닉 상태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B의 방에서 뛰쳐나왔어. 나랑 A, B는 도저히 그 방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났어. 날이 밝으면 바로 신선한 절에서 퇴마를 맡기로 하고 그대로 공포심을 잊으려고 노래방에 가서 해가 뜰 때까지 억지로 막 미친 텐션으로 노래를 불렀어. 오전 10시쯤 우리는 핸드폰으로 두정거장거리 신사가 있는 걸 알아내고 거기서 퇴마를 받으려고 전철을 탔어. 전철 안에서 난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우리를 쳐다보던 그 얼굴들, 평범한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새파랗다거나 뭐 시차 같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이상했던 건 그놈들의 눈이었어. 보통 사람 눈은 뭐 당연히 가로로 달려있잖아. 근데 우리가 본 얼굴의 눈은 그게 세로로 서 있었어. 이게 말로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눈이 옆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90도로 휙 돌아가서 세로로 평행하게 달려있었다고.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었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A랑 B도 그걸 봤대. 신사에 도착해서 신관님한테 사정을 다 설명했어. 처음엔 정말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필사적으로 얘기하니까 일단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퇴마의식도 제대로 해주셨어. 신관님이 말씀하시길 그 사당에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마 괜찮을 거래. 퇴마를 받고 난 뒤로는 우리한테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나고 있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캠핑장에서 그놈들이 일제히 우리를 돌아봤을 때 그때 그놈들도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는 게 왜인지 퇴마 받는 도중에 갑자기 떠올랐어. 이상 우리가 겪은 일이야. 유학생 씨랑 D에 대한 건 건너들은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것저것 많았는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아,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네. 다음날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업자를 불러서 봤더니 배관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대. 일단 뭔가가 역류한 건 사실이니까. 다른 방이랑 지하 배관까지 다 확인해봤는데 결국 아무 이상 없었대.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기로 했대. 그 뒤로 배수관이 역류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퇴마가 효과 있던 거라고 믿고 싶어. 참고로 청소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방 화장실을 싹 청소해줬는데 한동안 냄새가 안 빠져서 냄새가 빠질 때까지 난 부동산이 잡아준 호텔에서 열흘 정도 지냈어. 뭔가 개이득 본 기분이었지. 캠핑에서 돌아온 뒤 C랑 D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걔네랑 교류가 있던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써볼게. 거의 다 전해 들은 얘기라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잘 몰라.
여름방학이 끝나고 대학에 갔더니 C, D랑 그럭저럭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우리한테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줬어. C랑 D가 캠핑 얘기를 그 친구한테 했다는데 기니까 요약하면 이래. 나랑 A, B랑 같이 캠핑을 갔대.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캠핑지에서 동굴을 발견했는데 C랑 D는 재밌을 것 같아서 가보자고 했대. 같이 있던 B는 어두운 게 무서운지 벌벌 떨었지만 혼자 있기 싫어서 따라왔대. 동굴 안에는 작은 건물이 있었고 그것밖에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B가 갑자기 그 건물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돌을 꺼내려고 하더래. C랑 D가 그걸 보고 말렸는데도 B가 듣질 않아서 거기서 싸웠다는 거야. 거기까지 듣고 난 그거 사실이랑 다르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도 아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계속했어. 그날 밤 돌 때문에 나랑 A, B가 귀신한테 습격당해서 막 덜덜 떨면서 울고불고 사과하는 걸 C랑 D가 봤대. 그래서 C랑 D가 용기를 내서 뛰쳐나가 돌은 돌려줄 테니까 하고 귀신을 설득해서 쫓아내줬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 C랑 D가 어젯밤 일은 돌 때문이니까 돌려주러 가자고 우리를 꼬셨는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길래 C랑 D가 대신 돌려주고 그대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였어. 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라고. 어떻게 그날 밤의 일이 C랑 D의 무용담으로 둔갑해 있는지. 난 친구한테 그 얘기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나랑 A, B의 입장이 C, D랑 완전히 뒤바뀌어 있고 심지어 이상한 각색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걔네 때문에 여름방학 내내 험한 꼴을 당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웃었어. 참고로 그 친구는 자기도 이상한 현상을 겪기 전까지 귀신 얘기는 다 뻥인 줄 알았대. 친구가 말하기에 캠핑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부터 C랑 D를 볼 때마다 뒤에 검은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고 C, D랑 같이 있으면 웅얼웅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둥 이상한 일이 계속됐대. 그래서 원흉은 C랑 D겠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대. 이 직감에 쐐기를 박은 게 그 얘기를 들은 지 2주쯤 뒤부터 C랑 D가 C의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대. 부모님이 돈이 많은지 꽤 좋은 맨션에 살았거든. 돈을 뽑거나 1층 편의점에 밥을 사러 갈 때 빼고는 거의 밖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친구는 역시 원인은 저 둘이었네 하고 납득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그 이상은 잘 모른대. 그 뒤로 둘을 만난 적이 없대. 전화를 해도 밖으로 나오려고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왜 틀어박혀 있는지도 말을 안 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녁쯤에 B한테서 전화가 왔어. B가 말하길 C랑 D가 캠핑 얘기를 멋대로 바꿔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탓에 B랑 우리는 귀신 문제 이전에 쫄보 이미지가 박혀버려서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A한테도 연락해서 어떻게든 오해를 풀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국 뾰족한 수가 없었어. 그냥 한 명 한 명 붙잡고 해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지. 이 뒤에 사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오해는 어느 정도 풀렸는데 그건 생략할게. 대충 요약하면 C랑 D가 쌤이나 교수님한테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자기들이 떠들고 다니던 무용담이랑 내용이 달라서 그걸 계기로 둘의 거짓말이 뽀록 났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나랑 A, B는 C랑 D도 우리가 갔던 신사에 데려갈 생각이었어. 근데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해놓고 이런 헛소문까지 퍼뜨린 걸 아니까 더는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어. 난 A, B랑 얘기해서 걔네들은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어. 개강하고 2주 뒤 드디어 C랑 D가 학교에 나타났어. 우리는 걔네랑 엮일 생각이 없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A랑 B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C랑 D가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대. 난 그때 다른 친구랑 학교 밖에서 밥을 먹고 있어서 무사했지. 아래는 A, B한테 들은 얘기야. A랑 B가 다른 친구 몇 명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C랑 D가 같은 나라 유학생 몇 명이랑 걔네랑 친한 일본인 몇 명을 데리고 둘한테 왔대.
그리고는 너네 때문에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질러댔대. 유학생 2명의 얘기를 요약하면 그날 이후로 매일 밤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오고 수도꼭지에서 그 냄새나는 액체가 쏟아져 나오고 한밤중에 누가 밖에서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밀어서 선로에 떨어질 뻔하고 그 새파란 얼굴의 놈들한테 미행당하는 등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나 봐. 심지어 최근엔 그 빈도가 더 잦아져서 밖에 나갈 엄두도 안 난다고. 한참 그렇게 떠들더니 C가 B의 멱살을 잡고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먹을 날렸대. 그걸 본 A랑 친구들이 C를 뜯어 말렸지. 근데 한참 소리 지르던 C랑 A네를 떼어내려던 D가 갑자기 창밖을 빤히 쳐다보더니 굳어버렸대. 그리고는 잠시 뒤에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 버렸어. C랑 D는 뭔가를 본 것 같은데 A랑 B 그리고 그 친구들 심지어 C, D가 데려온 무리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대. 다들 C랑 D가 도망간 쪽을 멍하니 쳐다봤지. C, D가 데려온 애들은 걔네가 도망가 버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돌아갔대. 난 A랑 B한테 이 얘기를 듣고 여름방학 때 일이 떠올라서 무섭긴 했지만 뭐 자업자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 참고로 C를 떼어내던 A 말로는 아주 희미하게 C한테서 그 비린내, 썩은 그 냄새가 났대. 아마 또 어디선가 그 액체를 뒤집어 쓴 게 아닌가 하고 말하더라고. C랑 D는 세미나가 같아서 그 뒤로도 몇 번 마주쳤어. 서로 대화는 안 했고 학생 식당에서처럼 시비를 걸어오지도 않았지만 둘은 마주칠 때마다 우릴 노려봤어.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 걔네 둘이 실종돼서 5일 정도 전혀 연락이 안 된대. 그리고 다시 3일 뒤 두 사람은 어떤 민가마당에서 흑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대. 흑투성이라고 들었지만 우린 분명 또 그 액체를 뒤집어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고로 실종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린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다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둘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우리가 대학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C랑 D를 봤거든. 근데 걔네 둘 뒤를 한 10명쯤 되는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왠지 모르게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이쪽을 확 돌아봤어. 그 순간 나랑 A, B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옷차림은 평범한 직장인 같았는데 그놈 얼굴에 달린 눈이 우리가 여름방학 때 봤던 그 눈이었어. 정말 순식간이었지만 틀림없었어. 받기 환해서 너무 선명하게 봐버렸는데 진짜 너무 기분 나빴어. C랑 D가 왜 며칠 동안 실종됐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그건 잘 몰라. 그 사건 뒤에 둘은 잠시 입원했다가 부모님이 와서 둘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 그리고 그대로 대학을 자퇴했다고 들었어. 그 두 사람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어느 쪽이든 좋은 쪽은 아닐 게 뻔해.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모든 사건에는 항상 그 비릿하고 썩은 내 나는 검은 액체가 관련되어 있잖아. 어쩌면 그 액체가 기분 나쁜 눈을 한 그 무리가 타깃을 추적하는 표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 엄청 긴 이야기가 됐는데 이걸로 내가 겪은 이야기는 전부 끝이야. 퇴마의식 이후로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젠 괜찮다고 생각해. 길고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